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뉴저지주 법정 최저임금 인상안이 또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제도의 취지처럼 정말로 노동자들의 생계 유지를 보장해주는지도 의문인데요. 크리스티 주지사는 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켰습니다. 소비와 경제 활성화에 뒷면도 있다는 것은 누구의 입장일까요? 민주당이 내년 본선거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주의회는 현재 시간당 8.38달러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30일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크리스티 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이날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측은 이에 대비해 주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 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투표는 주지사 승인 없이도 주의회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사가 반대를 하더라도 주의회 주도로 주 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 투표가 실시될 수 있으며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임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 2013년 11월 본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붙여져 8달러 38센트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한인 풀뿌리 정치운동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는 창립식을 열고 대표를 선임하고 자세한 사업 내용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키자, 지키자, 펠팍! 내고장 팰리세이즈 파크를 지키자는 외침이 크게 울려 퍼집니다. 뉴저지 한인 최대 타운 펠팍에서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어제 저녁 7시 창립식을 열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순수한 풀뿌리 시민 모임을 표방하고 기존 지역 정치인이나 인사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그동안 협의회를 주도했던 권형만 씨를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펠팍 유권자 협의회는 앞으로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모든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협의회는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각종 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등 펠팍에서 한인 유권자의 정치력 신장과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타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타운 정부 측과 상호 협의하며 주민들의 의견과 불만 등을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향후 추진할 자세한 사업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선거 유권자 투표를 유권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꼭 선거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행사에 참석한 일부 주민은 유권자 협의회의 목적이 잘 달성되려면 기존 정치권이나 단체들과 협조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시에서 노인 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권센터에서는 한인 노인들이 겪는 노인 아파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민권센터 측은 주민 간담회를 2번 더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보현 기자입니다. 한인 노인들이 뉴욕시 노인 아파트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민권센터가 어제 플러싱 도서관에서 개최한 노인 아파트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는 60여 명의 노인이 참석해 센터 측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권센터는 영어 1세기 입주 신청서와 최장 10년에 달하는 대기 기간 등 한인 노인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 청원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최종문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미팅을 계속하고 모임을 계속할 텐데요. 그 모임에 오시고 선생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걸 종합하고 수렴해서 계속 다듬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공개된 청원서 예비안에는 노인 아파트 관련 다양한 언어 서비스 제공, 신청서 단일화, 관리 일원화와 아파트 신규 공급 때마다 자동 신청, 이의제기 시스템 마련, 소수계 차별금지 규정 강화, 시민원 신고 전화 312를 통한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노인 아파트 대기 명단에 올라 있는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본인이 직접 신청 상태를 갱신해야 하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참석 노인들도 그동안 있었던 어려움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더 짓는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문제는 노인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은 아파트를 신청하는 것도 힘들고 신청해서 기다리는 것도 힘든 게 문제입니다. 민권센터는 오는 12일과 19일 두 번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청원서를 최종 완성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저지 한인 기업과 경제인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합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가 다음 달 열리는 갈라 행사에 기업과 단체들을 초청하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저지 경제인협회 갈라 행사에 회원사 외에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저녁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리는 뉴저지 경제인협회 갈라에는 뉴저지 과다노킴 부주지사가 키노트 스피커로 참석해 한인과 한국 기업에 대한 주 정부의 관심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제인협회는 한인 경제인들의 만남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서로 협력 관계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에 같이 우리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걸로 보고 그래서 그걸 시발점으로 우리 뉴저지 경제와 한인 경제계와 그리고 뉴저지 주정부가 하나가 돼서 같이 꾸려나갈 수 있는 소통하면서 서로 도와서 뉴저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한인들의 역할을 해내고자 합니다. 코트라도 경제인협회의 제안에 적극 협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갈라는 주정부와 미국 현지 경제단체가 많이 참여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뉴저지 버긴 카운티에 있는 사무실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앞으로 주정부 조달 시장이 됐던 아니면 이쪽 현지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기업들도 되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협회가 앞으로 뉴저지 한인 경제인들을 위한 대변인과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의 박명근 시의원이 마이클 COP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COP 서장의 징계권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COP 서장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를 사전 계획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4월 잉그루드 클립스 타운 의회는 COP 경찰서장의 징계권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시켰습니다. COP 경찰서장이 지인들에게 발급된 교통 위반 티켓을 불법으로 무효화시키고 실제보다 더 많은 오버타임을 청구한 경찰관을 묵인해준 정황이 포착되면서 직권 남용 등의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COP 경찰서장은 30일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정치적 이유라며 반발했습니다.
했습니다. 이에 COP 경찰서장은 본인의 징계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박명근 시의원과 눈지오 콘살바로 시의원, 캐럴 맥모로우 시의원, 마이어 크레냑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를 사전 계획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그 소송을 당한 사람들이 다 그 정직에 동참한 사람들이고 정직을 반대했던 분들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타운이 보다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그 진통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힘들지만은 각오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COP 경찰서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소송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H-1B 면제 기준이 강화됩니다. 석사 이상 외국인 노동자의 전문직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더 이상 외국인들에게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공화당 데럴 아이사 연방하원 의원은 최근 H-1B 면제 규정 기준이 강화된 미국인 노동자 보호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50인 이상의 H-1B 비자 소지 종업원 비율이 15%가 넘는 기업체에서 추가로 H-1B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직종에 대한 구인 광고를 미국인 구직자에게 충분히 광고했다는 증거를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H-1B 비자 신청 종업원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거나 연봉이 $60,000가 넘을 경우 이 규정에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석사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연봉도 $100,00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외국인들은 H-1B 비자를 스폰서하는 고용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임금 제한을 받지 못할 경우 H-1B 비자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금 기준을 $100,000로 대폭 높여 저임금 H-1B 외국인이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스캇 피터스, 주엔 바가스, 수잔 데이비스 등 민주당 하원 의원 등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기관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 청구 자산이 뉴욕주 금고에 잠자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일 뉴욕주 감사원이 공개한 미청구 자산 리스트를 보면 유엔 한국 대표부는 1991에서 2012년 사이에 발생한 4건의 미청구 자산을 주정부로부터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한국 대표부가 청구하지 않고 있는 자산은 엠파이어 블루크로스 앤 블루쉴드 보험사에서 주정부로 넘긴 한 건을 비롯 포드 모터사와 게이트웨이 에너지 서비스 각각 1건, 버라이즌사 2건 등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역시 미청구 자산이 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편물 배송업체 UPS사가 신고한 1건과 드 라지랜든 오퍼 내셔널 서비스사가 신고한 3건, 사무용품업체 오피스 디포, 시험 출제 및 관리 감독 기관인 피어슨사가 신고한 각각 1건 등입니다. 뉴욕 총영사관도 지난 2012년 스프린트사에서 주정부로 이관돼 보관 중인 미청구 자산 3건이 주정부 금고에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공사가 2건, 신용보증기금 2건 등 기타 한국 정부기관들의 미청구 자산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한인들은 사기업과 달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들인 만큼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금액 규모를 떠나 꼼꼼히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 혈세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내년 재외동포 국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도 재외동포 재단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50억 원 증액된 582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31일 한국 외교부는 2017 전체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2조 2255억 원으로 편성하고 항목별 주요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는 공공 외교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공간 안전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대형 재난 및 사건 사고 발생 시 나라별 맞춤형 안전정보 문자 서비스 대상을 기존의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재외국민에게도 확대합니다. 2017년도 재외국민 보호 관련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억 원 증가한 104억 원이며 재외공간 안전 강화 예산안은 7억 원 증가한 168억 원입니다. 특히 여권 업무 선진화와 재외동포 사회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재단 출연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예산안은 953억 원이며 재외동포재단 출연은 582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총 582억 원 중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은 32억 2,800만 원 증액된 157억 7,2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옹호적인 미국인들조차 이민자들의 유입 규모를 늘리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이민자 자신도 이민자 유입 규모를 늘리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서도 급증하는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이 결정적 구실을 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사람이 되는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노동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